여러분, 이제 그 내용 입수하는 방법인데요. 자, 정액법입니다. 이 정액법은 계산 문제도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좀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공식은 암기하시는 게 좋은데, 자, 의자. 감가액대가 매년 일정액씩 감가한다는 가정하에, 부동산의 감가총액을 단순한 경제적 내용수로 그냥 나누어서 평분하여 매년의 선가격으로 삼는 방법으로 감가 누계액이 경관연수의 정비례에서 증가하므로 직선법 혹은 균등상각법이라 한다. 근데 계산했더니 200이다. 그럼 매년 200이니까 200, 400, 600 정확하게 기간에 정비례하죠. 그래서 직선법이다. 직선처럼 쫙 누계액이 증가하거든요. 혹은 균등상각이다라고 한다. 그런데 산정 방법에서 여러분이 매년의 감가액 정액법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매년의 감가액은 제조로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경제적 내용연수죠. 예컨대 제조로가가 1억이다. 잔존가치가 제로다. 그럼 1억 나누기 경제적 내용수가 50년이다. 그러면 1억 나누기 제로, 1억 빼기 제로하고 나누기 50이죠. 그래서 매년 20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감가 노기액은 누구나 알죠. 이건 정액법이니까 예컨대 5년 썼다. 경관연수 5년이다. 200만 원이 5년이니까 1000만 원 되겠네. 그럼 적산가치는 이건 당연히 공식 기억하고 있죠. 제조단가 1억에서 1000만 원 빼니까 9천만 원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정액법은 계산 문제로도 꽤 나오고 뭐 할만합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매년의 감가만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 정률법이죠.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뭐 계산 문제를 한 번 나왔죠. 무시. 다시 나올 확률이 별로 없다고 보고 좀 어렵습니다. 의는 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매년 일정 비율로 감가된다는 가정하에 매년 말 부동산의 잔존가치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매년의 상각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상각률은 맨날 똑같은 10%인데 불변인데 상각액은 점차 감소한다. 따라서 체감 상각이다. 점점 감소한다. 또는 잔고가 줄어드니까 잔고 점감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막 100점, 90점 맞으려면은 이것도 공식 외워야죠. 그런데 80점 정도, 80점은 아주 충분한데 그 정도를 목적으로 한다? 안 외워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감가는 자, 설명만 드릴게요. 매년 감가는 전년말 잔존가치, 이 전년말 잔존가치라는 건 예컨대 첫 해는 1억이다. 자, 첫 해 1000을 감가했다 그러면 잔존가치가 9000이죠. 이와 같은 걸 전년 말 잔존가치라 해. 또 10% 달아져서 2년째 900 같다. 그러면 세 번째는 전년 말 잔존가치가 8100이죠. 이렇게 점점 체감하죠. 여기다 정률을 곱하는 것. 그래서 적산가치는 제조단가 곱하기 전년 대비 장가율의 n승 이렇게 이야기한다. n승. 공식 안 외워도 됩니다. 상환기금법이죠. 이거는 의의만 기억하시고 당연히 공식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상환기금법은 감가수정 방법 중 건물 등 내용수가 만료한 때 감가 누계상당효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의 이자 아까 이야기 드렸죠. 이자는 기억해야 된다. 포함하여 당연히 내용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이다. 이를 감채기금법 또는 기금정리법이라 한다. 그래서 매년의 감가는 제조감가 빼기 잔존가치에다가 곱하기 매년의 감가율 이게 감채기금 개수예요. 여러분 이 공식이 감채기금 개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인데 공식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복잡한 걸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용연수한 방법 세 가지 있어요. 내용연수한 것, 자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죠.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관찰감가와 분해법 해야죠. 그래서 일단 감가하는 방법의 제목은 기억해야 됩니다. 제목 가지고도 시험을 내요. 예를 들어서 다음 중 감가하는 방법이 아닌 것. 1번 정액법, 2번 상환기금법, 3번 분해법, 4번 관찰감가법, 그 다음에 5번 조성법. 그러면 이제 답이 5번 조성법이죠. 조성법은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문제를 내줬는데 제목만 알면 되는 그걸 못 맞히면 안 되지. 그래서 제목을 기억하셔야 된다. 관찰감가법은 눈으로 관찰해서 감가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감정적과 주체가 대상부동산을 직접 눈으로 관찰하여 물리적, 경적, 경제적 감가 요인과 그에 대한 감가 누계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장점, 단점은 좀 알아야 돼. 대상부동산의 개별적 상황이 세밀히 관찰되어 감가수정에 반영된다. 그러니까 실제 감가에 가깝다 그 이야기고, 경제적, 경제적 요인에 대한 감가수정에 적합하다. 단점은 평가주체의 개별적 능력 또는 주관에 좌우되기 쉽다. 그러니까 정확한 관찰을 할 수 있는 건축에 관련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정확하죠. 그런데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굉장히 부정확하죠. 또 이거 눈으로 관찰하죠. 바로 외부에서 관찰할 수 없는 기술적 하자는 놓치기 쉽다. 야, 근데 눈에 보이는 거야 어떻게 하는데 땅속에 기초가 좀 문제가 있다.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런 건 반영할 수가 없다. 그런 단점이 있다. 장단점 기억해보자 그랬어요. 다음으로 자, 분해법이죠. 분해법. 분해법은 의는 기억해야 돼. 의. 예. 요거는 감가요인을 분해해서 감가요. 분해. 일일이 나눠서. 감가요인을 물리적, 경제적, 정제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치유 가능과 치유 불가능으로 나누어서 각각 나누어서 측정치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물리적 감가 그러면 치유 가능과 불가능 두 가지로 나누고요. 기능적 감가 치유 가능과 불가능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나 경제적 감가는 치유 가능은 없어요. 외부 환경 때문에 발생한 감가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치유가 안 돼. 외부 환경 자기가 스스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거는 치유 불가능한 감가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용성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데 이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차이죠. 왜 어렵냐? 이 감가수정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 감가상각은 회계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학을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은 못 들어본 게 많다 이야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평가에서 말하는 감가수정을 알았으니까 이걸 중심으로 기억하는 게 좋겠죠. 자, 감가수정은 평가에 쓰는 겁니다. 감가상각은 회계에서 쓰는 겁니다. 목적은요. 기준 시점의 현존 가치를 정확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즉 시장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업 회계는 지금 이 부동산의 가치 그런 관심 없어요. 비용 배분 또는 자본의 유지 회수 또는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방법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그래서 제조달 원가를 기초로 감가를 합니다. 그런데 기업회계는 옛날에 취득할 때 장부가격,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감가합니다. 자, 우리는 이 경제적 내용수를 굉장히 중시해요. 그렇지만 기업회계는 법에서 정한 내용 연수를 거의 따라갑니다. 왜냐? 세무 목적 때문에 그래요. 만일 법적 내용수를 안 썼다 하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 조정을 당해. 세무조정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이와 같이 계산한 감가가 실제 감가와 일치하지 않는다. 관찰 감가가 인정이 돼요. 눈으로 관찰해서 감가를 얼마라고 계산할 수 있는데 기업회계에는 그런 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 기업들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관찰 감가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연히 현존 물건만을 대상으로 하죠. 그런데 기업회계는 자산으로 계상되면 즉 장부에 달려 있으면 멸실됐다 하더라도 일단은 상각은 계속해야 돼. 왜? 계속 비용은 일정하게 투입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물리적, 기능적, 정제적 감가 요인을 모두 취급해요. 왜? 실제 감가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기업회계에서는 물리적, 기능적 감가밖에 못해요. 그 다음에 감가액이 우리는 실제 감가와 일치하도록 부단히 노력해요. 그런데 기업회계는 감가액이 실제 감가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 합리적으로 원가 계산하는데 이렇게 비용을 배분만 합리적으로 하면 돼요. 그러지 뭐 실제 달라진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우리는 때로는 비상각 자산인 토지에도 감가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건부감가죠. 그런데 기업회계에서는 토지 같은 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도 감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적산법인데요. 적산법은 의하고 공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혀 필요 없어요.
적산법이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의 기대 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 수익에 대상물건의 계속하여 임대치 하는 데 필요한 필요 재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시험에서는 이걸 가격으로 바꿔서 틀린 질문도 낸 적이 있어요. 적산법은 임료 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공식 기호자 적산임료는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율에다가 더하기 필요 재경비다. 방금 의하고 완전히 똑같죠. 야, 근데 기초가격이 1억이다. 기대율이 5%다. 그러면 곱하면 500 나오죠. 여기다 필요정비가 300이다. 그러면 더하면 800 나오겠네. 이렇게 구하는 걸 적산임료라고 한다. 여기서 기초가격은 어떻게 구하냐?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뭐 기대이율은 어떻게,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 보시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비교 방식으로 갈 거예요. 예. 잠깐, 쉬었다가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